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닮은 인형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격훈련 표적도 김 내정자의 얼굴입니다. 북한은 김 내정자를 철전지 원수라고 주장합니다. 저 김관 같은 전쟁 대결 광신자들 때문에 청와대 안방 주인은 물론이고 이제 남성 인민들도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김관진, 그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북한 매체에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그는 대한민국 제43대 국방부 장관이고 역대 최장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역대 국방부 장관을 거쳐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왜 이 사람만 북한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2011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취임한 김 장관은 단 한 번도 북한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응징을 들어요. 거기서 무슨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의 말은 곧 군대에서 법입니다. 물론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치색을 안 띌 수는 없죠.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군대도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강경적인 태도를 취하면 군대도 당연히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 만약 북한이 먼저 도발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응징하라 라고 말 한마디를 하면 빠르면 그날 저녁, 늦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이 전달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각군 사령관들의 지시사항이 그 다음 전달이 되는데 더 강한 어조로 전달이 되죠.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선제적으로 대포로 갈겨버린다든지 이런 문구들이요. 한국전쟁 직후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들을 봤을 때 국지간 사건들이 있었죠.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가 사망한 미루나무 가지치기 사건, 그리고 제1, 2차 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있죠. 요약하자면 북한은 항상 도발을 먼저 하고 우리는 당하는 꼴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 지금까지 북한 행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 더 많은 악감정이 있죠. 그런데 김관진 장관은 처음 취임할 때부터 그 전 국방부 장관과는 다르게 북한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권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폭격기로 북한을 갈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철저히 응징합니다. 어떻게 응징하시겠어요? 가용한 모든 전투력, 그것이 부족하다면 합동 지원 전력이 있습니다. 합동 지원 전력까지 투입합니다. 이런 그의 강경한 태도는 대한민국 예비군 그리고 현역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모시고 있는 가장 높은 상관이 북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개기면은 박살 내버리자고 하는데 그 전까지 없었던 전투력과 용기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 미국놈의 툭퉁절개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싹! 김 장관의 얼굴이 이번엔 총알바지 표적이 됐습니다. 누더기가 된 표적은 대전차 로켓 RPG-7으로 마무리됩니다. 김관진과 같은 괴대 군부 깡패들은 우리 혁명 무력의 관역으로 세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 오작품들이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어냈던 북한 정부가 김관진 장관이 부임하게 된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왔고 한치도 물러섬 없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보실장으로 있었던 2015년도에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이 있었을 때 물론 그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안보실장이었지만 전쟁 준비에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전방에 있는 인원들은 실제로 유서를 썼습니다. 이에 긴장한 북한은 우리 측의 협상을 요구했고 특별히 김관진 안보실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대표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이미 발생한 일은 너도 잘 모르는 일이니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잘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지만 김관진 장관은 너네가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의 사과를 받아냈죠.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공로와 과실은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애비역들은 약 80% 이상이 아직도 김관진 장관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